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코아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거나, 모르셨다거나, 아니면 알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어떤 현대코아의 그런 어떤, 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한번 진솔하게,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2020년서부터 본격적 현대코아에 오게 되었는데 상속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찾아왔던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깊은 어떤 슬픔 그리고 회한 그리고 통한 여러 갖가지 마음이 교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코아를 잘 알거나 그리고 음, 현대코아로 끌어들였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대한 어떤 뭔지 모를 그런 어떤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것이고 오늘 그런 현대코아 20년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개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얘기 들을 테니까 잘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 현대코아가 93년서부터 이렇게 기공하게 되죠. 자, 자, 93년서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요 위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1990년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가운데는. 자, 그러면 현대코아의 내부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을 다룰 것입니다. 1990년서부터 92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현대화를 확실하게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대화의 밖에서 이 현대화 관련 업체 관련자들이 무슨 행각을 벌였는가도 어, 작성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현대코아 내부, 밖에는 요 밑에는 현대코아의 외부. 이거를 그런데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해라.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속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저는 유튜브에
지금 이 영상의 제약과 그리고 한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과 밖에 그렇게 해서 봐야지 3차원적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차원 분석. 차원 분석이라는 거 아시죠? 1차원적인 분석. 그러니까 현대코아의 앞만 생각하고 있다면 1차원적인 분석밖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대코아의 밖을 봄으로써 우리는 3차원적인 구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 질문은 지금 이걸 왜 하는데? 그리고 그냥 말해 하고 싶은 말을 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차차 말씀드릴 것이고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이 기승전결 이 과정 여러분 기승전이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죠? 밤에 들어와서 잡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폄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이 가로 분석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현대과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적어서 나갈 겁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냥 세로 분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자, 현대코아 그러면 안과 밖에 뭐를 다룰 거냐? 자, 현대코아 안과 밖에 수많은 법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하나하나.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흐름과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통한 자금 흐름도 볼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투자하고 단기 대여금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 1년 이내에 저는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무제표라 해서 일종의 대차대조표 그런 내용의 그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자, 회계학적인 용어들인데 그 개정 과목에는 그 1년 이내에 그 부채들을 다룬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항목들을 봄으로써 어떠한 회사에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지방세며 국공유 임대료 등 각종 세금 체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현대코아 안에서 지난 영상들에 대해서 각종 세금 체납을 보게 되었죠. 다른 도시에서도 이 수많은 법인들 중에 일부 법인들이 거기서도 세금 체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그림 또 나오죠? 자, 이 그림 30층에 얘기를 안 보신 분들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파란 거는 이게 행정, 국토행정, 뭐 세무행정, 그리고 이 건축행정 이 전반에 대해서 이 국토행정이라는 이 국가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 개발이든
재개발이든 뭐 리모델링 현장이든 간에 족적을 남긴다. 우리는 그 족적을 따라서 분석을 해 가면은 그 어떤 행각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상가 안에 이 업체들이 혼자 잘나서 그 상가 안을 망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비선 실세가 있는데 비선 실세가 꼭 뭐 나쁜 의미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비선 실세는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앞에는 그 어떤 우리가 그 조폭으로 치면 행동 대장들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그런 어떤 바지 사장이며 여러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상가 안에서 자 저는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상가 안에서 망친 현장이 있다면 그 상황에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어떤 뭐 바지 사장이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 저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어떤 실체적이며 그런 어떤 나쁜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는 비선 실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선 실세는 뭐냐? 채권단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모르는 채권단. 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회사들. 왜냐? 이 업체들의 바지 사장은 채무자일 수가 있어요. 무재산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모르셨죠? 그래서 그 비선 실세 안에는 채권단들이 있고 부동산 금융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 즉 종금사 같은 그리고 신탁사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 더 뛰어넘어 보죠. 그럼 이 업체들의 바지 사장은 어떤 경우냐? 무재산자 그리고 채무자 그렇죠? 돈이 궁한 사람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여보내야 될까요? 자, 아닙니다. 이 비선 실세들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업체들을 굴려서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전면에 내서서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그 자들이 못돼서 교활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돈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채무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비선 실세들의 그런 이 비선 실세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아실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점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현대코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수 있고 다각도로 볼 수 있고 각 층이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이었던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자료와 어떤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떤 자 그러면 이 어떤 상가를 망친 주범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업체들일까요? 아니면 이 비선 실세들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몰랐다, 무지했다, 이거를 탓하기 전에
이거를 탓하기 전에 이 부동산 그 각종 개발 현장에서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부동산의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이 뭐 유동성을 만들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부동산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유동성, 황금성이 그 현금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해 보고자 부동산의 증권화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에 어떤 그 미래에 있을 현금 흐름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끌어오고 이곳 현대코아로 끌어오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계약하자 저런 계약하자고 했었던 그 자들, 그리고 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 신용,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20년 지금 지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어떤 그 모임, 어떤 그 현대코아의 모임들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꼼수만 부려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그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저분해져 갖고 근본적인 해결도 찾지 못하면서 그 꼬봉이들 말만 믿고 월세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비선 실세들이 여러분들 전면에 나설까요? 안 나섭니다. 이 업체들은 신용불량자의 채무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쁘다, 저런 못됐어 하는 자들이 채무자일 수 있고 체납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어떤 전면에 내세운 그냥 행동대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얼굴 마담. 그러나 그 얼굴 마담들은 돈에 종속되어서 이 비선 실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 다른 도시의 부동산 개발 현장에 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누구이며 그 자들이 결국은 이 비선 실세들의 발목이 묶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약하자 저렇게 계약하자 하면서 요구한 당사자들은 이 부동산 개발 현장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냥. 그래서 실상 같은 구분 소유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득을 하나하나 포섭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이 현대코아 안과, 그래서 이 현대코아의
안과 밖을 따져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 자, 속고 당해왔다고 하셨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뼈저린 각성과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안목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나 힘들고 괴로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현대코아 어려워. 이거 똥통이야. 그러면서 월세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놈들이 그 꼬봉이들이 나쁜 놈이라는 좀 이상하다. 나쁘다. 이거 아닌데?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끌려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요. 더는 속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그 지난 영상들에서도 보셨죠? 자, 관할청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현대코아가 똥통이고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체납하며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개돼지. 우리는 개돼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실까요? 이제 더 이상 월세 만세나 찾고 월세 받으면 그만이야. 자, 이거 100년 1000년 갑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상속인들한테 무단 용도 변경에 위반 건축물 물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분 소유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을 자, 당신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구분 소유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정상 건축물의 판매 시설로 돌려서 건축 행정에 협조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도 쭉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